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건호입니다. 3월 18일 금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월말로 들어오면 경마 자체가 좀 난해하게 좀 풀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출마하는 마필들이 좀 많아지면서 조금은 좀 까다로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도와주실 분입니다. 백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돈 위원, 이번 주가 이제 3주차 경마예요. 어찌 보면 이 3주차 되면 좀 능력 상승 있는 인기마들이 좀 많이 출연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 기복형 마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 편서?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훈련 때부터 봐왔던 마필들 중에서 능력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마필들보다는 기복형의 마필들이 훈련에 많은 모습들을 임해주었기 때문에 혼전도 자체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저 역시도 평가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역시나 봤던 모습들처럼 기복형 마필들과의 접전 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능력의 큰 모습들보다 전개적인 모습을 상당히 잘 추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마필 역시도 승급전에서 다시 한번 능력 검증을 이루어주는 마필들이 상당수기 때문에 당일 마필의 상태 포함해서 마필들의 각각의 전개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한 주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나름대로 인기마 접전 이런 편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기복형 마필 간의 접전 구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행 심사 때 보면 역시 순발력에 강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과 골든레오는 최적 구성제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평가됩니다. 태적 스타로선 선두권 장악도 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진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에서 가장 앞선 마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 편성에서 여력감 자체를 기대할 수 있겠죠. 구중 자체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추입에 대한 가능성, 선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고 신앙의 배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면 선두권 장악은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 선두권 마필에게 유리한 1800거리라면 최근 신앙의 상승세라는 이번 경기까지는 상승세를 좀 믿고 싶은 마필을 드러내겠습니다. 최근에 좀 그 6등급 편성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는 하지만 6등급은 역시 이제 그 마필 능력이 아직까지 모두 드러났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좀 이변의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첫 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개의 마필이 데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데뷔전에 선전했던 마필과 이번 경주를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마필, 그리고 경주 경험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능력이 감춰진 마필이라고 할까요?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이런 마필 간의 접전이라고 예측됩니다. 어찌됐든 경마에서는 지난 경주 잘 뛴 말들이 좀 더 인기를 나눠 갖고 있는데요. 과연 지난 경주 선전했던 말이 또다시 선전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위원, 이번만 승리의 축제라는 마필이 데뷔전에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좀 선전이 다시 한번 가능한지. 네, 역시 그렇습니다. 데뷔전 기대 이상,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의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던 전력이 바로 이번 승리의 축제겠죠. 11월에 주행 심사를 통과하고 12월 달에 연습 주행, 당시에는 벌마의 꿈과 비트블레이드, 프라이빗 댄서 등 재건 마필들과의 역주였는데 상대 마필에 비해서 워낙에 마필들의 능력이 세다 보니까 좀 밀려 보이긴 했습니다만 역시 실전 데뷔전 상당히 여유감이 있는 주폭을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안쪽에서 스피드 자체도 밀리지 않았고 중반 이에 중속이나 탄력 모두 합격점을 줄 수 있을 만큼 데뷔전 7위 신임 마필치고는 상당히 열감이 돋보였던 모습인데 오히려 데뷔전에 뛰었던 상대들보다 상대가 더 약해졌습니다. 성장세를 보이는 승리의 축제로서는 이번 연주 우승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만 승리의 축제는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된다 이런 표현 썼고요. 저 역시도 이번만 승리의 축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 아닌가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상대의 마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백돌님, 상대마를 어떤 말을 지목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 말미쯤에 초반에 1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주는 좀 기복형 마필들의 접전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1경주는 이번 승리 축제를 필두로 해서 약간 좀 정리된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전력은 역시 7번마 돌아온 강자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이었어요. 주행 심사 당시에 그리고 훈련 이후에 열감이 있어서 실전을 얼마나 띄워줄지 좀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데뷔전을 치른 신예 마필들 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끌어낸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실전 적응에 주안점을 두는 마필들도 또한 있습니다. 돌아온 강자란 마필은 후자겠죠. 데뷔전 당시를 보시면 무리 없이 전개를 펼치면서 직선의 주폭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결코 제가 봤을 땐 최선의 말머리는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추진이 좋은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훈련 패턴도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우선적인 관심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6번마 댄싱 스타라는 마필이 데뷔전 당시 상당히 경합성 플레이였어요. 앞선에 있었던 마필들 세 마필 사이에서 선두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무리하게 전개를 펼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마필이 먼저 기습으로 선두권을 장악해내는 모습이 그려진다면 역시 신의 마필인 만큼 성장세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4번 영광 캠프란 마필이 주행 심사 당시에는 분명히 기본 스피드감을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데뷔전 당시에는 상대가 강했고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원활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이 마필 역시도 경주 내내 보여줬던 스피드 자체는 분명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줄어든 거리에서의 기습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4번마 영광의 캠프라 마필이 이제 데뷔전 1200m를 치르고 다시 한번 1000m 거리에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6번마 댄시스타는 주행 심사와 달리 이제 순발력의 강점을 보였다는 점, 여기 7번마 돌아온 광자는 구민성 기술에서 이쿠 기술로 교체됐다는 점에서 7번마 돌아온 광자, 저 역시도 7번마 돌아온 광자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제가 여타 다른 마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10번마 댄서란 마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10번마 댄서란 마필은 주행 연습 때 늦발을 냈다고는 하지만 주행 심사 때, 첫 주행 심사 때 보면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여력감도 보였던 말인데 지난 경주는 저는 착지 불량으로 해서 좀 경주를 망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10번마 댄서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모습에서 그때 당시에 보였던 주행 심사의 능력이라면 앞으로의 기대치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데뷔전 자체 전개 자체를 원활하게 풀어내진 못했었죠. 하지만 앞서 설명을 드렸던 마필들에 비해서 전개적인 이점이나 또 훈련 시대 모습도 약간 둔탁하다는 느낌은 아직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댄서의 변화 자체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될 것 판단됩니다. 저는 10번마 댄서가 지난번에 착지 불량을 좀 일으켰다 이런 편에서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갖고 싶다라고 표현하겠고요. 이 마필은 기록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주행 심사를 1분 06초 8을 뛴 마필이에요. 11번마 플라잉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11번마 플라잉스타는 저는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행 자세가 좋더라. 주행 자세가 좋은 마필들은 경주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번마 플라잉스타 이번 경주에서 비인기권 전력으로 평가되는데 11번마 플라잉스타 어떻습니까? 저도 댄서 같은 경우에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플라잉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주행 자세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요. 오히려 훈련 때를 보면은 과연 능검 때 뛰었던 마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병합된 모습이나 스피드 자체도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당일 이변 도전 세력이 있다라면 역시 11번마 플라잉스타의 염두까지는 저 역시도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예. 컬러즈 플라잉 자마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주행 자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11번마 플라잉스타라도 플라잉스타란 마필도 컬러즈 플라잉 자마인데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띄워줄지 궁금한 마필입니다. 자, 1경주를 정리하면 1번마 승리 축제는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그리고 구민성 기수에서 이쿠 기수로 교체된 마필 7번마 돌아온 강자는 어찌되었든 좀 더 나은 경주력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마필의 근소한 우세를 예측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은 넓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안말들 간의 대결 총 14세 마필이 데이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안말들 간의 대결이라면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우선적으로 과연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 얼마나 띄워줄까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 중요한 부분 같은데
자, 이 상경주는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열네마리 풀게이트 접전구도죠. 무엇보다 경주를 통해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구도입니다. 누가 더 능력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다 평가드리기엔 이번 경주를 통해서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필 각각의 준비 시의 모습과 무엇보다 마필 각각의 전개적인 요건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모든 경주 종합적인 능력들을 고려했을 때 4대의 접전 속에서 경주 자체는 정의가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3번, 6번, 8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이점이 좋은 마필 3번마 지벙블루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실전 정력 좋은 6번마 황금꽃탑도 빠르게 2선에 침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선입력이 좋은 8번마 럭키질주도 이번에는 차분한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판단이고요. 종반 막강한 힘으로 틈새를 누릴 수 있는 9번 사라토 명운까지도 타이밍 자체는 잡아갈 수 있다 평가합니다. 3번, 6번, 8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텐데 역시 무엇보다 4두 중에서 가장 능력적인 측면, 전개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이 앞섰다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은 바로 3번마 지벙블루라는 마필입니다. 작년 10월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고 1200을 치렀던 마필이에요. 기본 순발력에 이은 역주를 보여주면서 3위권에 마크하면서 기본기를 입증해줬던 전력인데 진정 등의 이유로 좀 단기 휴양이 있었던 마필이죠. 기본 능력이 있어서 재검 때부터 훈련 시의 모습을 꼼꼼히 체크했던 마필로 재검 시 모습은 역시 성장세를 보였던 전력 속에 훈련 시의 모습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 속에서 최적의 전개, 선행과 선입을 넘나들 수 있는 지벙블루라면 공백전이라도 우선적인 관심권의 대상으로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서의 접전 구도 속에서 무엇보다 관심 세력은 바로 8번마 럭키질주라는 전력입니다. 1월의 경주에서 보여준 걸음은 적었습니다만 훈련에서의 변화가 좋아서 개인적인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 우선은 인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첫 입상을 차지한 이후 직전의 경주에선 불리한 외선 전개로 원활한 능력을 끌어내지를 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자리 선전만 잘 이루어졌다면 보여줬던 능력보다 좀 더 앞설 수도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의 편성 자체에서는 우선 전개 자체에서도 불리함이 없는 스피드가 적은 마필들이 대부분이고 진경 기수의 감량의 이점이라면 충분히 이번 편성에서는 좀 더 앞선 능력, 좀 더 변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마 황금거탑이란 마필이 데뷔 전 여유감이 있는 스피드로 적응을 끝마친 마필입니다.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도 상당히 좋았고 밀린 게이트 속에서 보여준 탄력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깊었다는 판단인데요. 무엇보다 마필 자체가 경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선에서 진로가 막혔던 점을 감안했을 땐 더 뛰어줄 탄력 자체는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 자, 9번마 사라토 명운이란 마필의 종반 취입에 대한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보여준 전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데뷔 이후부터 훈련 때부터의 모습 자체는 이 마필이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실전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선 종반에 보였던 힘에 대한 여유는 분명했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3번, 8번, 6번 모두 전개나 스피드에 대한 여유는 좋습니다만 역시 힘에 대한 여유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고마 사라토 명운의 종반 취입에 대한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회복세 강한 전력 3번마 지벙질주를 필두로 8번마 럭키질주, 6번마 황금겁탑, 종반 힘으로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9번마 사라토 명운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데뷔전에서 그 막판 결승까지는 이겨냈겠다라고 생각했던데 막판 그 결승 얼마 남겨놓지 않고 아쉽게 3착을 했던 3번마 지벙블루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짚고 가야 될 말이 한두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말이 있죠. 14번마 영광이 제인이란 마필을 백돌 의원이 아무 거론도 안 했습니다. 자, 14번마 영광이 제인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 어떤 이유인가요?
직전에 영광의 제인이 선전했던 전력 자체는 상당히 좀 놀라웠었죠. 무엇보다도 마필의 능력이 좋았다라기보다 마필이 전개를 정말 잘 풀어냈다고 전평가를 합니다.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정말 강한 추진 속에서 선두권을 강탈해냈고 그 탄력을 바탕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은 좋았습니다만 지금 이 게이트 요건 자체는 14번 게이트로 밀려 있고요. 객관적인 스피드에서 영광의 제인이 직전만큼 편한 전개를 끌어나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믿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연투 자체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간의 경주에서 영광의 제인이라는 마필을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영광의 제인은 앞선을 장악했던 레이스라면 장악하는 레이스라면 충분히 일결 갈 수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지난 경주 때는 또 다른 선행마의 욕심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14번의 영광의 제인은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다는 점 또한 선두권을 공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약간 좀 불안 요소를 갖고 있지 않나. 전개상 백돌리 의원이 말씀하신 식으로 좀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마 황금겁탑이 잘 뛰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체가 크진 않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체중 변화부터 좀 컨디션을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렸고 저 역시도 이제 8번마 럭키 질주까지는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돌리 의원. 7번마 텍사스 러시라 마필은 주행 심사 때도 그랬고 데뷔전에서 보면 순발력보다는 추임력이 강점을 보였단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 경주는 느닷없이 선두권을 공략을 했었어요. 걸음의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마 텍사스 러시가 1200m 거리 내려온 점 어떻습니까? 걸음에 대한 변화, 스피드에 대한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만 결국에 지구력이 담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역시 안쪽에 있는 지범블루가 좀 더 빠른 선두력을 바탕으로 앞선에 나서줄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 러쉬가 선두권을 장악하는 과정 자체나 선두권을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버텨내는 가능성은 좀 적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텍사스 러시가 지난번에는 선두권을 장악했지만 이번에는 곱게 쫓아가서 한 템포 빠른 추임력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럭키 질주가 추임력이 정말 대단했던 말인가? 아니면 뭐 킥포스 이겨냈던 말이니까 약하진 않겠지만 그때 경주를 보면 뭐 잘못 뛴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황금거탑이라는 마필이 늘어난 거리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라면 7번마 텍사스 러시도 그 틈새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선 MC께서는 이제 텍사스 러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직전 경주나 그 이전 경주 아직은 몇 번의 더 경주를 치르면서 검증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병마라는 것은 마필의 좀 변화에 모색을 해야 된다 봅니다. 물론 마필이 뭐 당장 변했다고 해서 그 다음 경주 잘 뛰어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저는 질주 습성을 바꿔온 마필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질주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만큼 마필 능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안말들 간의 레이스인데요. 비록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지만 3번마 지붕블루란 마필의 상승세를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6번마 황금겁탑, 8번마 럭키 질주 이 두 마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약간은 좀 안말 경주인 만큼 약간의 이변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자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돌리 의원, 지난주 방송 추천 경주였죠. 터보 에너지가 변했다. 터보 에너지가 변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유성수 씨와 함께 좀 적극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방송 때는 이런 표현했을 거예요. 터보 에너지? 너무나 못 뛰고 있는데 이랬는데 어찌됐든 터보 에너지가 우승까지 거머졌습니다. 그만큼 백돌리 의원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관심,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동희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94대 마필이 출마 등을 했습니다. 참으로 좀 까다롭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별정 시형 경주, 백동희 의원이 준비를 했겠지만 1300m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우세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 의원.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4경주입니다. 지난주 터보에너지가 좋은 선전을 해주면서 정말 다행스러운 적중을 연결드렸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남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방송 추천 경주 4경주 이번 주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들여서 준비를 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 속에서 사실상 능력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주는 마필은 없습니다. 어떤 마필이 준비를 더 잘했고 어떤 마필이 전개적 이점이 더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몇 번을 분석하고 몇 번을 돌려봐도 저는 이 마필에 대한 전개적 우위는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앞서 있다 평가합니다. 바로 1번마 찬란한 에이스란 전력이죠. 19조의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10월 달에 받았을 때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주행 자체가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데뷔전 자체에서 정말 놀랄만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기본기를 보여줬고 실전 적응 마쳤던 이전제에선 앞선 장악에 버텨내는 기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었죠. 사실상 직전 경주도 잘 뛰어줬습니다. 선두권을 장악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았고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상대들을 뛰었었던 포스타와 담양 장군의 힘이 좀 더 앞서 있었던 경주였죠. 거리 자체가 100m 늘었습니다. 1300m로 늘었기 때문에 불안 요소로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찬란한 에이스 역시 상당히 여유감이 돋보였고요.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나설 다시 한번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선두권을 나서는 압박도 받지 않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마친 찬란한 에이스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후차권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입상 도전 세력으로 한 5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안쪽에서 기본 선임력이 좋은 2번마 영웅 출격과 3번마 스마트킹,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5번마 고려역군, 그리고 7번마 탐라천하와 종반에 몰아붙일 10번마 라운벤트리까지 5두의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안 되는 마필은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되는 마필은 한 2두 정도로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했고 정말 자신 있게 준비한 경주인 만큼 위력적인 적중과 압축으로 자신 있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번마 찬란에이스가 지난 경주 선두권 경합을 심하게 펼쳤죠. 한월의 질주인가요? 그 마필하고 엄청난 경합을 펼쳤던 경주에서 아쉬움을 줬다. 이번에 1번 게이트에 1300m 하지만 단독 선행이 예견되는 경주다. 선행 가면 충분한 경쟁력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 상대 마로는 넓게 제가 봐도 5두 정도가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마필 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서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금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두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능력 상승세에 있는 마필, 그리고 현등급에서 이제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5등급 정도는 무난히 극복해 줄 마필도 출제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고 여기에 안말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좀 이변의 가능성은 분명 염두에 둘 경주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5경주를 백돌위원이 차근차근하게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풀게이트 14마리 접전 구도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상승세를 보여주는 전력들도 이번 경주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 시점이고요. 기존에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도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필의 잠재력과 전개, 그리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땐 역시 4두의 근소한 우위가 예상이 되는 편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번, 6번, 7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에 대한 여유감이 좋은 마필이죠. 바로 5번마 썬데이 로열이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이어 잠재력 기대치 좋은 6번마 매드파워가 빠르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7번마 희망킨도 이번에는 좀 더 바짝 조여주면서 흐름에 밀리지 않게 위해서 노력해줄 모습이고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대응할 9번 골드선도 선의권에서의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6번, 7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선두권에서의 치열한 자리 싸움이 펼쳐질 모습인데 무엇보다 능력적인 기대감, 잠재력 기대감, 전개적인 모습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믿고 있는 마필 바로 6번마 매드
파워라는 전력입니다. 주행 심사 당시부터 뛰어줄 마필로 평가를 했고 데뷔전 당시 불리한 외선 전개에서도 상당히 가벼운 모습으로 선두권을 장악해낼 만큼 기본 스피드감이 우수한 마필이죠. 직선에서의 탄력도 말할 것도 없이 강했던 모습이고 비록 이번 경주를 승급전을 치르고 상대가 강해졌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내외선을 자체했을 때 6번마 매드파워가 전개적인 불리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힘적인 모습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 정도의 여유라면 이번 경주까지는 잠재력이 되는 우위를 먼저 기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7번마 희망킨의 회복세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역시나 이마필 역시도 데뷔전 당시부터 불리한 외선 전개에서 여유 있는 스피드로 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전력이죠. 자, 직전의 승급전 당시에는 능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 전개 자체가 완벽하게 꼬였었던 마필이었습니다. 자, 13번 게이트에서 발주 이후에 진로가 심하게 막히면서 자리를 잡는 데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서의 무리한 전개, 결국에는 아쉬웠던 걸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번의 경주는 직전의 경주보다 상대도 약해졌고 선두권을 나서는데 불리함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준 이번의 경주라면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자, 9번마 골드선이란 마필의 준비에서의 여유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승급전이었던 직전 경주 때 최단 거리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스피드에서 강점이 우수한 마필들의 상대이 많았었기 때문에 골드선으로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서의 조금은 무리했던 흐름을 좀 끌려다녔던 모습이 있었겠죠.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무엇보다 병합시의 성과 자체는 나와 있는 모든 마필을 통틀어서 가장 우수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준비에서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골드선의 성장세는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마 썬데이 로열이 가장 편안한 선두권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습 선행에 대한 염두는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늘어난 부진과 상대 마필들의 압박을 얼마만큼 견뎌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선두권 장악 이후 버텨내는 준비 자체, 지구력에 대한 보강은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마 썬데이 로열의 기습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가 필요할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6번마 매드 파워를 중심으로 7번마 희망킨, 9번마 골드문, 그리고 5번 썬데이 로열의 기습까지 염두가 필요한 오늘의 5경주였습니다. 예, 골드문이 아닌 골드선이죠. 이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와명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주가 과연 누가 선두권을 장악할까? 이것도 상당히 고민되는 경주 같아요. 백돌리 의원, 누가 선두권을 장악합니까? 저는 5번 썬데이 로열이 어떻게든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6번만 매드파워가 따라가는 정도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나요? 직전 경주도 선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외선에서 2선 가담하면서 가볍게 뛰어졌던 선의권에서의 전개였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굳이 맞을 전개가 나오질 않는 이번 경주에선 매드파워의 무난한 뒷탄력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9번마 골드선이 역시 이제 골드선 같은 경우는 덕킨 때문에 이제 그 지난 경기 못 됐는데 뭐 이번에 그 새벽 교육 때 컨디션이 워낙 좋았다라고 이제 강조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조교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그 골드선도 전개가 이번에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직전 경주만 판단했을 때도 좀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워낙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빠른 흐름에 조금은 적응을 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어찌됐든 썬데이 로열이 나가고 매드파워가 전개를 잡더라도 골드선도 그에 못지않게 뭐 3선 내지 4선, 5선까지는 밀리지 않는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차분하게 운영을 해준다면 힘에 대한 여유는 기대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딱 한 마필만 여쭤봅시다. 항상 애증을 가진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번만 미스블루라 마필인데 아마 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추천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미스블루 저는 선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흙을 고스란히 왔을 때는 제대로 못 뛴다라고 아직까지 평가를 해요. 근데 그래서 걸음이 좀 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10번만 미스블루 1200m 적정거리입니다. 어떻습니까? 미스블루 같은 경우에는 MC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직전 경주 출전할 때 미스블루 이번에 정말 좋은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죠. 정말 상태는 정말 좋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또 졸전이었죠. 이번에도 상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의 흐름을 얼마만큼 이용해줘야 된다는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나와 있는 설명을 드렸던 마필들의 능력 자체를 넘어서기에는 저는 이번 경주에서도 미스블루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 오버마 썬데이 로열이 이제 부담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썬데이 로열이란 마필이 데뷔전 초에 보면 기관지 쪽에 이게 좋지 못했죠. 호끼 쪽에 좋지 못해가지고 뭐 성형 수술도 받고 이랬단 말입니다. 마체가 좀 얇고. 근데 주행 심사 때 보면 선행을 갔던 레이스에 엄청나게 잘 뛰었단 말이죠. 그리고 선행을 갔던 레이스에서 선방을 했던 말은 분명합니다. 1000m 경주, 이전 경주죠. 1000m에서는 발주가 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미권까지 완전히 밀렸었죠. 약간 진로도 막히고 그리고 추임력을 발휘했는데 1200m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안쪽에 이번만 연승공주란 마필도 발주 능력은 순발력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순발력 엇비싼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했기 때문에요. 물론 최근에 잘 뛴 마필, 좀 더 좋아지고 있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마필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번 경기는 안말들 간의 대결, 더구나 순발력 엇비싼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했던 점에서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복병마가 있다면 꼭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요 제주인계 5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전을 했습니다. 역시 제주경마는 제주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훈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훈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네. 5경주가 한라마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제가 네. 잠깐 살펴봤는데 선행력 있는 마필, 능력 엇비싼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롭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 경주 풀어주십시오. 네. 한라마 2등급 900점 이하 말들의 1400m 중장거리 경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리 적응이 변수인 경주로 신구 인기마 간의 접전 경주로 예상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경주 출전마를 살펴보면은 먼저 2번 싱크홀, 최근 전력 급상승세에 있는 말이죠. 출발에 있어서 다소 불안 요소는 있지만 출발지 이점으로 이번 경주 좀 더 수월한 전개를 풀어가겠고요. 훈련 모습에서도 강도 올리면서 근성과 지구력 보강에 치중한 훈련으로 좀 더 힘찬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들보다는 한 수 위의 말로 인정을 해도 이번 경주 무방한 충막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상대 말로는 5번 열전인데요. 직전 두 번의 해당 거리 경주에서 하위권 성적으로 끝걸음 부족과 함께 거리 적응에 실패를 했던 말인데요. 일단 경주 기록에서는 이 말이 좋았던 만큼 또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 가벼운 컨디션 위주의 훈련이었지만은 또 심한 배 이번 경주 잘만 된다면은 끝걸음의 난조를 보였지만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적응마가 되겠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9번 비너스 역시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 직전 출전이 제외되면서 오히려 강자 틈을 벗어난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고요. 훈련을 길게 가져가면서 컨디션 위주의 훈련으로 늘어난 거리 적응력을 키워갔는데요. 끝걸음이 워낙 좋은 말이기 때문에 초반 경주력에서 심한 배만 잘 된다면은 직선에서의 막강 추입력 돋보일 또 그런 도전마가 되겠고요. 복병권에서는 1번 천운수인데요. 외곽에 10번 이 평원무사와 동반 출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마필 지난 1610m에서 강한 선행력으로 일단 지구력의 난주를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장거리 경기에서 역시 걸음을 늘려온 만큼 이번 경주 감량과 출발지 이점 살력을 본다면은 또 선행 강공으로 전개를 풀어서 경주 막판 버티기 가능한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이훈 의원님.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싱크홀 중심으로 해서 1번마 천운수, 5번마 여걸열전, 9번마 비너스를 설명해 줬는데 모두 다 선행을 갔을 때 잘 뛰는 마필들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번마 플래퍼란 마필도 선행력으로 상당히 돋보는 모습을 보였던 말이고, 그리고 이제 4번마 기쁨 여왕 같은 경우는 뚜렷한 이제 그 추임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마 기쁨 여왕이 또 어찌 보면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마 기쁨 여왕과 7번마 플래퍼란 마필, 이 두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쁨 여왕은 뭐 당연히 인기마가 되겠고요. 이 마필은 불안 요소가 있다면 다소 끝걸음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일 현장
상황이 중요한 말이 되겠고요. 플래퍼 역시 뭐 선행력이 워낙 좋은 말이고요. 또 2주에서 동반 출전 2번 싱크홀과 함께 동반 출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필은 뭐 선행마이기 때문에 거리 적응이 변수인 마필보다 적응이 필요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훈희 의원님은 2번마 싱크홀 중심으로 해서 5번마 여걸열전, 9번마 비너스, 1번마 천운수를 상대마로 지목했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최근 경주 잘 뛰었던 마필들이 이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기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경주 또 선전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이번 경주 혼합 4등급을 선택한 국산 마필도 출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경주는 기복을 보이고 지난 경주 잘 뛴 마필, 지난 경주 못 뛴 마필이라고 하지만 좀 더 발전 여지가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는 약간의 이제 그 기복형 마필이지만 좀 인기마 접전, 인기마 난타전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7경주도 백돌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들어 풀어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10마리 마필 간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하지만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좀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겠죠. 더군다나 거리 자체가 1600m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의 여부, 무엇보다 마필이 이 거리를 버텨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상당히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편성이었습니다. 마필의 능력과 전개, 훈련 시의 여력감까지 또한 거리에 대한 적응력까지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접전 구도 속에서 좀 정리가 드러난 모습이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 7번, 9번, 10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밀린 게이트지만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의 가담을 진입할 수 있는 10번마 슈퍼철인이 근소한 스피드를 앞선 스피드를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끌림은 있습니다만 기본 스피드감이 있는 5번마 에이스 신화도 빠르게 2선 가담을 해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본 선력 좋은 7번마 브라보 마린도 빠르게 가담해 줄 것이고 힘에 대한 열과 좋은 9번마 아이언 트레이는 자기만의 페이스로 나중에 후반부 종반 침투를 위해서 페이스 안배를 해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10번, 5번, 7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텐데 무엇보다 4두 중에서 가장 기대감이 앞섰다. 전개적인 모습에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변화를 볼 수 있는 모습 중에선 10번마 슈퍼철인의 상승세, 회복세의 기대감이 앞선 경주입니다. 자, 서울에서 활약을 하다 올해 1월에 경주로 부산에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죠. 당시 경주가 내선에서 상당히 불리한 전개였는데 종반 힘에 대한 열을 바탕으로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해 주었던 전력. 직전의 경주에서는 무엇보다 마필의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 전개 자체를 극복을 해내질 못했던 전력입니다. 내선 전개에서 원활한 전개를 펼쳐내질 못하면서 전개가 밀려버렸고 직선 들어와서는 취입의 타이밍을 가져가질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착승골에 머물렀던 전력인데요. 거리가 1600m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스피드가 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외선 전개로 나와 있는 슈퍼철인으로선 초반에 몰아가는 탄력으로 빠르게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타 마필에 비해서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슈퍼철인. 이번 경주라면 능력적인 회복세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기대감이 앞선 마필 5번마 에이스 신화란 마필입니다. 매번 될 듯 말 듯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고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아서 계속해서 꼼꼼히 추적해 나가는 마필인데 직전에 점핑 질주 당시에선 역시 마방이 지시가 그랬겠지만 초반부터 마필이 나서려는 모습을 끝까지 제어를 하면서 너무 좀 심하게 끌리는 모습을 제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마필이 직선까지 보여준 탄력은 초반부터 제어를 하지 않고 놔줬더라면 충분히 입상권도 가능하겠다 한번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던 마필인데 훈련 자체는 가소 가벼운 모습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쾌함은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스피드와 탄력을 고루 겸비한 오마 에이스 신화 이번 경기라면 충분히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경주를 만났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마 아이언 트레일의 마필도 역시 직전 경주에서 10번마 슈퍼처린과 함께 출전을 했었죠. 역시 내선에서 갇힌 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선두권에서의 능력도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각질 변경 이후엔 추위권에서의 능력이 좋은 9번마 아이언 트레인. 역시 바깥쪽에 전개라면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이번 경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브라보 마리란 마필의 힘에 대한 여유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아직은 걸음에 대한 안정감이 다소 부족하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흐름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된 추입의 타이밍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직전의 경주에서는 아쉬운 타이밍을 보였으면 상대 마필에 비해서 거리에 대해 이번 경주에선 거리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 힘에 대한 여유, 성장세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이 마필 역시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이번의 경주에선 타이밍에 대한 역주 7번마 브라보 마린의 선전까지는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회복세에 기대감이 좋은 10번마 슈퍼 철인을 필두로 기본 기전은 5번마 에이스 슈나,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9번마 아이언 트레인, 잠재력 기대치 좋은 7번마 브라보 마린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0번마 슈퍼철인이 좀 더 발전 기대치가 있다. 5번마 에이스 신화는 저도 왜 그렇게 탄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800m라고 해도 정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재결해서 좀 제가 이 재결 사항을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에이스 신화 과연 좀 최선 기수가 왜 그렇게 탄지 정말 묻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딱 두 마필을 좀 짧게 물어볼게요. 4번마 윙고맨이 이번 경주는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윙고맨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보겠고, 그리고 1600m라면 저 역시도 그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기 때문에 추임마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7번마 브라보 마린도 가능하 있고 6번마 퍼플오션이 어찌 보면 승급전에 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6번마 퍼플오션 좀 어떻습니까? 두 마필 윙고맨과 퍼플오션. 윙고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전개를 풀지를 못해서 좀 무너졌던 모습이 있었죠. 물론 이번 경주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을 걸로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1600m에서의 입상 경력이 아직 없다는 점, 아직까지 최근에 보였던 입상 당시에도 지글에 대한 부정을 드러났다는 점에서 저는 1600m라면 윙거맨 자체 좀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퍼플오션 역시도 최근에는 몰아가는 스피드나 선입권에서의 능력은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늘어난 1600거리에서의 선전 자체는 물론 상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상대 마필의 힘적인 모습에서의 대결 구도라면 저는 이번 경주 두 마필은 좀 더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 백돌 의원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만 드리면 회의적이 되어갑니다. 근데 1600m는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출발 동시에 가장 힘적으로 뛰어주는 레이스죠. 서울 경마 1400m하고 같은 그 경주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개상으로 보면 6번마, 4번마 윙고맨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경주 단독 선행도 가능하다고 평가해요. 그래서 4번마 윙고맨은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렸고, 역시 이제 뚝심 좋은 마필들의 이제 선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10번마 슈퍼철인, 그리고 지난 경주 레이스를 좀 잘못 풀어간 5번마 에이스 신화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렸고, 저는 4번마 윙고맨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요 8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8경주는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준비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마도 제가 현장에서 이제 메인 승부로 도전할 것 같아요. 저는 전개상 풀어갑니다. 물론 마필의 능력이 변화하는 것을 찾아가야죠. 근데 그 중에서 잘못 뛴 말들, 전개가 잘못 표현했던 말들, 이런 마필도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인기말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경주에 부진을 해서 좀 인기에서 밀려 있을 겁니다. 그 마필을 놓고 중배당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코너는 구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해 보시죠. 금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이 전출하게 출주했습니다. 인기마 접전, 어찌 보면 이 경주는 좀 집중해야 될 경주 같아요. 자, 구경주의
백돌리 의원, 충마는 어떤 말에 관심이 있습니까? 힘에 대한 여유가 돋보이는 전력이죠. 7번마 샘솟는 에너지. 무엇보다 몰에 대한 반응 때문에 최근 바깥쪽으로 돌아서 경주 운영을 많이 했었는데 직전 경주 가장 중요한 점은 내선에서 끝까지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 추입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개적인 이점도 좋고요. 상대 마필의 전력들 상당히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힘에 대한 여유 다시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7번마 샘솟는 에너지를 충마로 했고 상대마는 어떤 말로 했습니까? 역시 상승세가 뚜렷한 마필이죠. 4번마 메인스테이가 거리가 1,800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다시 한번 단독 선행도 가능해진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스피드와 힘을 고려한 4번 메인스테이 선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한번 이변을 노려볼 수 있을 전력이 바로 5번마 라이징 캡틴이라는 판단입니다. 휴양 이후에 서서히 페이스를 올려가는데 과거의 선취입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던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 풍부한 5번마 라이징 캡틴의 회복세에도 염두가 필요해 보이고요. 직전 경주 드디어 회복세를 보였던 2번 라이징 브라보도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에서 빠르게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징 브라보의 회복세까지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 4번마 메인 스테이지란 마필이 선행 선입이 좀 자유롭다라고 평가해야 돼요. 1600m를 극복한 말, 1800m를 충분히 극복할 것 같은데 4번마 메인 스테이가 부러질 입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건가요? 우선은 좀 더 편한 전개를 따진다면 저는 샘솟는 에너지에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어떤 전개가 펼치더라도 8마리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취입의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도 가져가더라도 EQS 기수가 결코 이번 경기에서 실수 없는 운영을 해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저는 고쳐야 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산 경마 1600m는 서울 경마 1400m 식으로 좀 대입을 하면서 출발과 동시에 긴 직선주를 달리다 보니까 앞선에 좀 싸우면 추임력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1800m라고 하지만 좀 1700m에 가까운 저는 경마를 좀 접근을 합니다. 부산 경마는. 근데 지금 메인스테이하고 라이징 브라보 두 마필이 앞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메인스테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보면 흙만 맞지 않고 외곽을 돌아도 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1800m를 힘으로 이겨냈다. 그러면 1600m를 이겨냈다. 그러면 1800m도 좀 수월하게 이겨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번마 메인스테이를 중심으로 좀 상대말을 좀 집중하려고 하겠고요. 백돌리 의원은 역시 그 앞에 있는 말들 간에 약간의 심소진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고 여기에 5번마 라이징 캡틴까지는 좀 이변 가능성. 여기에 그래도 좀 입상권 전력으로선 7번마 샘솟는 에너지가 좀 더 우세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조금은 갈렸지만 그래도 인기마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경마를 접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주로는 뭐 보편적으로 내선 주로가 조금씩 무겁다. 그리고 이제 심하게 무거워지면 상당히 무겁다 이런 평가를 하고 내선에 있는 마필들을 좀 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경마공원에서는 선두권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 앞에 있는 두 마리가 동반 입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1400m를 그러고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부산 주로가 많이 가벼워졌고요. 과거에 비해서 내선 주로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부산경마공원의 마필 능력도 평가를 해야겠지만 주로 컨디션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라 그러면 기록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의 편차는 저는 그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 영향도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조금 넓게 생각하신다면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